안녕하세요. 황녀의 싸다거 토크 시간입니다. 네, 오늘의 황녀 사연은요. 술 때문에 가장 소중한 것을 잃게 되는 시누이, 결국 술버릇을 고쳐주게 된다는 내용의 사연입니다. 사연 읽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많은 공유 부탁드릴게요. 시부모님을 보면 이해가 안 되는 분들이라 지켜보다 참다 못한 제가 나서서 시동생과 시누이 버릇을 고쳐줬습니다. 시부모님은 저희 신랑을 비롯해서 시동생과 시누이를 금쪽같이 키웠다고 하네요. 결혼하고 2년을 지켜보고 있는데 해도 너무하다 싶을 정도로 자식들을 사랑하는 겁니다. 저희 신랑은 큰 아들이어서 애지중지하고 둘째인 딸은 그냥 딸이라서 애지중지하시고 셋째 막내는 막내라서 벌벌 떨어요. 저는 주변에서도 이렇게까지 하는 부모들을 보지 못해서 그런지 너무 희생하시는 모습을 보고 있자니 이해가 안 돼서 되려 안쓰럽더군요. 근데 이렇게 좋으신 분들의 단점이 있다면 술을 먹으면 끝장을 본다는 겁니다. 피는 못 속이는지 자식들도 하나같이 다 똑같고 사위도 마찬가지로 떡이 될 때까지 마셔요. 저희 신랑은 그나마 결혼 전보다는 많이 나아졌는데 시동생도 문제지만 시누이는 결혼해서 가정을 이루고 있는데도 여전히 철부지 애 같아요. 시동생은 아직 연애 중이고 시누이는 결혼해서 아이 하나 낳았어요. 오빠보다 일찍 결혼해서 딸아이가 3살 정도이고 사는 건 남부럽지 않게 잘 살고 있어요. 그런데 사람의 욕심이란 게 참 한도 끝도 없는 것 같아요. 잘 살고 있으면서도 부모님 재산을 탐을 내고 행여나 딸이라고 덜 줄까봐 시시때때로 부모님한테 재산에 대한 얘기를 볼 때마다 하더군요. 아빠, 엄마, 내 몫으로 유산 꼭 챙겨줘야 해. 그 말을 듣던 시아버지는 그 말에 또 맞장구를 쳐주세요. 알았다. 우리가 공주 유민이 거 먼저 챙겨줄 테니까 걱정 붙들어 매셔. 친구 같은 아빠를 꿈꾸시고 늘 그렇게 사셨다고는 하는데 딸이 자식을 낳고 어른이 되었는데도 여전히 공주라고 부르세요. 저는 솔직히 살짝 듣기 거북할 때가 많은데 표정을 애써 드러내진 않아요. 자기들끼리 좋다는데 제가 뭐라 하기 그렇더군요. 그런데 아직 부모님이 젊으시고 짱짱하신데 자꾸 유산 어쩌고 하는 거 보니까 꼭 빨리 죽으라고 하는 것 같아서 보기도 그렇고 듣기에도 썩 마음에 들지 않았어요. 언젠가는 기회 닿으면 말해야지 하고 있었죠. 그리고 막내 동생, 시동생도 철이 하나도 없어요. 무조건 받아주는 부모님 때문에 무슨 일이 생기면 혼자 해결하려고 하지 않고 늘 부모님한테 전화해서 해결해 주기를 바라더군요. 한 번은 제가 막 결혼하고 나서인데 시동생이 면허를 늦게 따서 아직 초보였는데 능숙하지도 않으면서 아버님 차를 끌고 나간 겁니다. 아직 초보가 운전하기에는 무리가 있는 대형 세단을 타고 나갔는데 사고가 나서 차에 심하게 손상을 입힌 거예요. 그런데 혼을 내기는커녕 이상한 칭찬을 하더군요. 자식, 배짱 한번 대단한데 멋있는데 아빠는 엄두도 안 냈을 텐데 멋있네 내 아들. 이러는 겁니다. 아니 상대방에서는 상당히 놀라고 애도 있어서 충격을 많이 받은 것 같은데 그런 건 무시하고 아들 칭찬만 해서 제가 보고 있다가 한마디 했어요. 도련님, 잘못을 먼저 했다는데 가서 빨리 사과하고 합의하셔야죠. 아빠가 알아서 한다고 그냥 여기서 있으라고 했어요. 그래도 그렇지. 운전한 건 도련님인데 저쪽에서 감정적으로 나오면 어쩌려고 이러고 있어요. 괜찮아요. 항상 아빠가 해결해 줬으니까 지금도 해결해 주실 거예요. 정말 20살이나 넘어서 하는 짓은 철부지 10대 같아서 어처구니가 없었어요. 신랑한테도 한 소리 했어요. 이러다 나중에 큰일 난다. 사고가 작게 난 것도 아닌데 너무 쉽게 생각하는 거 아니야? 그리고 만약에 인명피해라도 있었으면 어쩔 뻔했어. 사람들이 감사하게 생각은 안 하고 오로지 자기 식구들만 안 다치면 된다는 식이네. 내버려둬. 원래 아버지가 이런 쪽으로 대단한 해결사야. 돈이면 다 되는 거야? 이건 아닌 것 같아. 이러다 버릇되면 나중에 어떻게 감당하려고 그래? 그러면 안 되겠지만 행여나 나중에 아버님 대신해서 자기 몫이 되면 어떻게 감당하려고 그래? 제 말을 듣고 있던 신랑이 책임감이 느껴졌는지 그러면 안 되지. 난 못하지. 그럼 얼른 동생 보고 가서 사과하고 본인이 해결하라고 해. 서둘러서 시동생을 이끌고 가서 사과하고 어쨌든 보험 처리했는데 시아버지는 제 행동이 마음에 안 들었는지 뭐라고 하더군요.
넌 앞으로 낄 때 안 낄 때 봐가면서 행동해라. 내가 거의 다 해결했는데 아무렇지 않게 넘어가려고 했는데 너 때문에 손해를 봤잖니? 아버님, 제가 봤을 땐 그분이 부당하게 해결 본 것 같아요. 왜 힘으로 이기려고 하세요? 그리고 돈이 다는 아니라고 봐요. 아까 보니까 차에 애도 타고 있던데 만약에 애라도 다쳤으면 어쩔 뻔했어요. 안 다쳤다고 그쪽에서도 돈 바라고 해서 해결해 주려고 하는데 네가 끼게 돼서 불리하게 됐잖냐? 어른이 이렇게 대처하니까 아들도 그 모양이구나 싶더군요. 시댁은 신랑 할아버지께서 유산을 상당히 많이 남겨주셔서 입이 쩍 벌어질 정도로 돈이 많긴 해요. 그래서 자식들을 돈으로 키우기도 했지만 이제는 성인이 되고 결혼한 자식들을 하나같이 오냐오냐 하면서 뭐든지 돈으로 해결하는 거 보고 마음에 안 들었거든요. 다행히 신랑은 제가 살면서 어느 정도 바꿔놨어요. 그런데 시동생과 시누이는 아직 멀기도 하지만 시아버지가 저 모양이어서 변할 수 있는지 의문이더군요. 아버님이 식구들끼리 밥 먹자고 해서 다 같이 모였는데 그날도 역시 시누이가 자꾸 시어머니를 시키는 겁니다. 자기가 해도 되는 일을 짜증까지 내면서 말입니다. 보다 못해 한 소리 했어요. 아가씨, 이제 애는 아가씨가 보고 어머님 식사하시라고 하세요. 종일 음식하느라 힘드신데 애 없고 식사하는 거 보기 그렇지 않으세요? 엄마가 좋다고 했어요. 이럴 때 아니면 손녀 언제 보냐고 하면서 좋아해요. 신경 쓰지 마세요. 철이 없어도 저렇게 없을까 싶어서 제가 대신 애를 받아서 봐줬더니 그때야 편하게 식사를 하시더군요. 어머니도 문제인 게 자기 딸이 힘든 것은 못 보는데 제가 힘든 것은 아무렇지 않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제가 한참을 애를 봐줬으면 둘 중에 한 사람은 이제 애를 봐야 하는데 전혀 애를 보려고 하지 않고 저한테 떡하니 맡겨놓고 또 술을 먹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안 되겠다 싶어서 제가 시누이 앞에 애를 데려다 줬어요. 시누이는 이미 술이 취해서 애가 안기니까 귀찮은지 애를 밀쳐내는 겁니다. 그걸 보다 못한 제가 또 애를 보게 되었어요. 이 집안 식구들은 한 번 모이면 술에 무슨 왼수가 졌는지 죽도록 마십니다. 그래서 시댁을 가면 당일 오기가 쉽지가 않아요. 신랑도 워낙 주당이나 보니까 같이 마시고 시누이 남편도 술고래라 가족 모임 날은 다들 날 잡은 것 같더라고요. 저는 집에 오고 싶은데 아이가 걱정되어서 차마 집에 혼자 올 수가 없었어요. 더군다나 술 취해서 다들 몸도 못 가누고 있는데 사람들한테 애를 두고 오기가 그래서 거기에 있다가 보니까 애는 자꾸만 제 담당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아니다 싶어서 가족 모임이 또 있을 때 얘기를 했어요. 저 오늘부터는 안 자고 그냥 가겠습니다. 제 얘기를 듣더니 시어머니, 아니 뜬금없이 그러니 늘 자고 갔으면서 그럼 우리 큰아들은? 같이 가려고요. 그냥 자고 가지. 제가 아무 말도 안 하니까 알았다 하시더군요. 그렇게 저녁을 먹고 다 같이 치우고 신랑이 기분 좋게 술을 마셨을 때 집에 가자고 해서 저는 시댁 식구들 취하기 전에 그 집에서 빠져나왔어요. 그런데 아무래도 걱정이 되어서 나오기 전 시누이한테 누누이 말을 하고 나왔어요. 아가씨, 오늘은 제가 없으니까 애 잘 보세요. 술 조금만 먹고 어머니만 너무 믿지 말고 아가씨는 엄마니까 아가씨가 꼭 챙기라고요. 술 먹으면 개진상이 되어서 믿을 수가 없어서 자꾸 얘기하니까 언니 알았다고요. 잔소리 그만해요. 걱정돼서 그래요. 내가 엄마인데 왜 그래요? 누가 보면 언니가 애 나한테 맡기고 한다고 오해하겠어요. 지금까지 지켜보고 걱정돼서 그래요. 어머님도 술 드시면 애 안 보잖아요. 알았으니까 걱정 붙들어 매고 가세요. 왜 그렇게 불안하던지. 그런데 언제까지 이렇게 술만 마시는 가족 모임을 지속하고 싶지 않아서 결정했거든요. 왜냐면 나중에 제가 애를 낳아도 문제가 되는 게 이러다 보면 나중에 신랑도 애를 안 보고 술만 먹을 것 같았고 무엇보다 애가 나중에라도 아빠가 술에 취해서 흐느적거리는 이런 모습을 접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신랑부터 변하게 해야겠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결정을 내렸고 신랑도 좋다고 해서 저희는 앞으로 모이면 간단하게 먹고 집에 오는 걸로 약속했거든요. 그렇게 집에 오니까 신랑도 진작 이렇게 할 걸 그랬다고 하면서 좋아하더군요. 그런데 뭔지는 모르겠는데 자꾸 불안해서 시누이한테 전화를 했어요. 그런데 벌써 시누이는 술에 취해 있더군요.
그래서 어머니한테 전화를 했더니 다행히 덜 취하셔서 어머니 별이 잘 챙기세요. 아니 너는 거기 가서도 걱정이냐? 걱정 마, 내가 챙긴다. 어머니 계단 위험하니까 위층에 애 재우지 말고 차라리 자꾸 깨더라도 아래층에 재우세요. 그런 당부까지 하고 전화를 끊었어요. 그런데 진짜 기분이 이상하더라고요. 늘 제가 봐주다가 그냥 와서 그런가 보다 생각하고 그냥 잤습니다. 그런데 다음날 큰일이 나고 말았어요. 이놈의 시댁 식구들이 다 취해서 애를 못 본 겁니다. 엄마라는 시누이는 취해서 애를 못 보고 그냥 자버리고 애 아빠도 마찬가지로 다들 누군가 하겠지 하고 다 미루고 잤던 것 같아요. 잠에서 깬 애가 엄마 찾아 나오다가 그만 계단에서 굴렀는지 떨어졌는지 그만 세상과 작별을 하고 말았어요. 1층에서 술 먹고 시끄러우니까 애가 자꾸 깨서 시누이가 애를 2층에 재웠던 모양이에요. 시어머니는 당연히 애를 1층에 재워서 신경 쓰지 않았고 시누이는 취해서 거실에서 그냥 잤던가 봐요. 애가 굴렀다거나 떨어졌을 때 쿵 하는 소리가 났을 텐데 다들 술에 취해서 모르고 자다가 나중에서야 발견했다는데 그땐 이미 애가 사고를 당한 한참 뒤였다고 하더군요. 조금 일찍 발견했어도 살았을 거라는 의사 말에 다들 죄인이 된 거예요. 시누이는 그날 실신해서 정신 못 차리고 시부모님도 넋이 나가고 시누이 남편은 술이 덜 깬 상태라 정신 하나도 없고 시동생은 말할 것도 없이 다들 봐줄 수가 없었어요. 그렇게 별이를 잃고 시댁은 그 후로 모임 자체를 안 했어요. 한참 후 가끔 모여도 시누이는 오지 않았고 저희끼리 모여도 술은 아예 먹지 않았어요. 그렇게 시댁 식구들은 별이가 세상을 떠나고 나서 정말 많은 변화가 생겼어요. 시아버지는 시동생한테 예전과 다르게 엄격해지셨고 시어머니도 그렇게 잘 웃으셨는데 별이의 죽음으로 우울증까지 왔어요. 시아버지는 급하게 집을 내놓으시고 이사를 하셨어요. 왜냐하면 저도 마음이 아파서 시댁에 갈 수 없었고 시누이가 별이 흔적 보기 위해 어쩌다 한번 집에 오면 충격에 발작 아닌 발작을 보여서 이사를 결정하셨어요. 3년이라는 시간 동안 정말 많은 일이 있었는데 다행히 아가씨가 다시 아이를 가지면서 건강을 회복했어요. 그리고 더 큰 변화가 생긴 것은 시댁 식구들 다 술 끊었고 다들 알아서 스스로 모든 일을 한다는 겁니다. 시누이는 시댁에 명절이 아니고서는 절대 시댁에 오지 않고 아이 낳은 후로는 오로지 육아에만 전념하면서 살고 있으며 시동생도 정신 차리고 일도 열심히 잘 다니고 있어요. 저는 지금 임신 6개월인데 저도 시댁에는 거의 안 가고 석 달에 한 번 왕래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서로 각자 자기 자리에서 가족들과 약간의 거리를 두고 살고 있네요. 서로 만나면 아픔이 생각나서 일부러 만남을 만들지 않고 있어요. 라고 사연 올려주셨습니다. 오늘의 사연 여기까지였고요. 많은 공유와 여러분들의 생각이나 느낀 점이 있다면 댓글로 표현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우 열받아. 이 미국이었으면 이거 뭐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미국이었으면 이거 다 깜빵 가는 거 아니야? 어우 미쳤네. 어휴.